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이야? 그리고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39%를 준다고? 금융상품 중에는요,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ELS를 멀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홍콩 ELS인데요. 굉장히 슬픈 마음과 안타까움을 안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게 재발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또 유사한 어떤 일들은 생길 거예요. 과거에도 DLS 사태도 있었고 라임 사태 같은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소중한 돈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오랫동안 거래해 오고 계시는 고객분께서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적금 만기돼서 은행 갔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팀장님이 추천해준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홍콩 지수가 편입이 되어 있었고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상품 가입하시기 전에 한 번만 저희와 의논을 해주셨더라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일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ELS는 우리가 주로 그렇게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좀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저희한테 안 물어보신 이유는 저희가 ELS를 별로 취급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물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옷을 한 벌 샀는데 단골집이 있는데 오늘은 왠지 단골집 말고 옆집에 있는 옷이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단골집에 가서 이 옷 저랑 잘 어울리나요? 좀 봐주세요 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저희한테 ELS를 물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ELS를 취급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저희는 증권사에 자격증을 걸어놓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고객분들의 목돈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호객행위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옷 갖고 와서 이거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러는데 그 옷보다 저희가 판매하는 옷이 훨씬 잘 어울리시죠? 이거 사셔야죠 라고 하는 이런 호객행위, 이런 거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 고객분께서 불편해 하실 거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 떨어진 호객행위 저희 행생 절대 안 하거든요. 아마 저희랑 오래 해오신 분들, 이런 걸 문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가입하시기 전에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그냥 이 상품은 은행원의 입장이랑은 조금은 달리,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낱낱이 안내드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이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여러분께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LS가 지금 손실 확정된 것만 3천억이 넘고요. 평균 손실률이 5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이 상품에 투자하신 분은 거의 다 반토막 난 그런 상태고요. 이 손실액이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ELS 판매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난리일 일인가? 아니, ELS는 그냥 투자 상품인 거고, 투자 상품은 원래 수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냥 그 투자 상품이고 ELS는 손실이 난 것 뿐인데 이거를 판매 중단까지 검토할 만한 그런 일이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ELS라는 상품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그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ELS 구조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ELS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ELS에 대한 자세한 구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LS가 간단하다만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A부터 Z까지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영상 이미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 보셨으면은
홍콩 ELS든 이런 ELS를 가입하시는 일이 없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맹점 이 홍콩 ELS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야? 세전 39% 대박인데 진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막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증, 호기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콕 집어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기 상환 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만기 상환 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지가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여기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ELS는요. 만기에 기초 자산이 60%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3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신기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투자라는 건 내가 사고 가격이 올라가야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ELS는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그냥 거의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39%의 수익을 준다는 게 ELS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투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ELS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줄 거고 떨어지는 것의 규모가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앞서 본 상품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는 39%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니 원래 다른 상품은 다 올라야 수익 주는데 얘는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이야? 그리고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39%를 준다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들만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사태가 발생해서 ELS가 손실 났기 때문에 야 그래도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초자산이라는 게 개별 주식, 개별 종목이면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홍콩 H지수, 홍콩 지수는 주가 지수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가입할 때가 이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토막 나려면은 1200이 6000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확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잘 생길까? 잘 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ELS는 보통 기초자산이 2개 정도를 묶는 경우가 많은데 홍콩 지수랑 다른 건 보통 유로스톡스 50 이걸 같이 엮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ELS 상품에 가입하실 때 이 홍콩 지수가 신경 쓰이기보다는 아마 이 유로스톡스 50이 더 신경이 쓰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최근에 보니까 한 2,500 정도 하던 게 지금 4,000 넘었네? 좀 급격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아무리 이때 코로나 때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얘는 걱정을 안 하셨을 거라고요. 오히려 얘를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홍콩 지수가 얘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가겠거니 했는데 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게 문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설마 얘가 50% 얘가 설마 반토막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은 거죠. 모든 ELS는 그 설마를 타겟으로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조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근데 딱 봐도 ELS가 이 설마 이런 게 안 생기고 누가 딱 봐도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거는 위험한데 이런 상품을 금융회사가 만들면 여러분 가입하시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시겠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는 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상품화해서 파는 게 그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다 그 설마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지수 ELS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설마 했겠냐고요. 얘가 반토막 나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ELS는 뭐를 건드린다? 바로 이 설마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잡은 일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긴 하고요. 저희가 ELS를 멀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답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ELS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잉여자금이 있으면 저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잉여자금이 없더라도 그냥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상향 할 수 있는 지수형 ETF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ETF 중에서도 특정
특정 섹터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먹힐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걸 대비해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답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주가 지수 ETF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 투자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GPL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요. 채무불이행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있어? 대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매로 처분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 됩니다. 만에 하나 경매 낙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담보물을 직접 유입해서 집값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ELS는 답이 없어요.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ELS 투자자분들이 속상하고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께서도 뭔가 손실을 만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라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싶으실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올라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ELS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투자라는 거는 하다 보면 기대 수익도 있고요.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익을 보기 전에 위험을 먼저 쫙 나열을 해야 됩니다. 위험을 먼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위험을 하나씩 우리가 제거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 집행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의사결정은 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뭐가 있지? 나열을 하고요. 그거를 없앨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GPL 채권 할 때도 저희는 아파트만을 담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저희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저희가 다 나열도 할 줄 알고요. 해결할 줄도 알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거죠. 저희는 그 운영하는 GPL 규모가 귀염둥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빌딩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빌딩들만요. 근데 이런 거 저희가 GPL로 하게 되면 수익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충분히 나열할 능력조차 저는 없어요. 제가 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리스크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수익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공부가 많이 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때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왜? 리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그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답답할 정도로 아파트만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리스크 다 꼼꼼하게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선택을 할 때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GPL은 우량 아파트만 하는 거고 ETF는 그냥 지수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ELS 투자에서 유일한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리스크가 하락하면 답이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ELS를 가입할 때는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답이 없는 투자를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덜어는 답이 없는 투자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은행원이 안전한 거라고, 이거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투자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은행원 말만 듣고 가입했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왜 우리 은행원이 얘기하면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답이 없는 투자라는 인식조차 없는 분들이 그냥 믿음을 갖고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없다는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 은퇴자분들에게 목돈은 젊은 분들에게 갖고 있는 목돈의 그 의미와 너무나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 30대, 40대 분들은 혹시 잘못되시면 다시 벌고 다시 모아서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힘들죠. 힘들고 안타까운 거 압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낫다는 거죠. 은퇴자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다시 뭔가 미래를 도모할 무언가 아예 없어요. 내가 요 목돈 하나 가지고 있는 요게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상품 중에는요,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커버드 콜 ETF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분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상품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은퇴자분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왜? 매월 배당을 주니까. 은퇴한 분들은 매월 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배당을 매월 준대. 그것도 수익률이 8%, 막 10%, 15%까지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근데 사실은 배당은 나오지만 원본 자산이 쭈그러드는, 녹아드는 구조의 상품이 바로 커버드 콜이에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우상향하는 투자의 기반이 되지 않고요. 우하향하는 구조이면서 월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 배당 받으면서 내 돈이 쪼그라드는 거 괜찮나요? 안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상품 이런 것들 가입해서 은퇴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 점을 그 영상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돈이라는 건, 특히나 은퇴자분들에게 목돈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 소중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행센에게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겠다. 저희가 돈을 크게 벌게 해드리는 뭐 그런 건 진짜 못합니다. 저희가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다만 소중한 돈을 날리는 일은, 손해나는 일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에 대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실 때 저희가 돌다리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고객분들이 아니시더라도요,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실 때 좀 긴가민가하고, 금융회사 분들의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은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을까? 다른 의견도 듣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의견 딱히 들을 만한 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대안이 되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게 저희 행센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ELS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